제14호 태풍 찬투의 모습이고요. 우측으로 제15호 태풍 댐무가 될 수 있는 열대 요란 96W에 대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미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는 전일 96W에 대한 관찰을 시작했고요. 제14호 태풍 찬투의 이동 경로 역시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시간 동안의 위성 사진이고요. 구름에 눈이 뚜렷이 보이고 있는 제14호 태풍 찬투의 모습이고요. 옆쪽으로 열대 요란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96W에 대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필리핀 북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 보고 있는 제14호 태풍 찬투의 이동 경로고요. 70노트라고 하면 초당 36m 정도의 속도고요. 50노트다라고 하면 초당 25m 정도의 속도입니다. 이 미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내지는 일본으로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상청의 태풍 예측 경로고요. 9월 15일 상해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중심 기압이 960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당 40m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태풍으로 발전돼서 상해까지 도착할 것으로 일본 기상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경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기상청에서 업데이트된 태풍의 이동 경로고요. 국내 역시도 태풍이 타이베이 중앙을 통과해서 중국 상해 거기서 꺾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파게티 예측 모델입니다. 태풍이 대만을 향해 가면서 태풍의 예측 상황이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태풍 찬투는 필리핀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이 편서풍을 타고 대만 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여기서 대만을 정통으로 강타하느냐 내지는 대만 서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태풍의 이동 상황이 상당히 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우측에 열대 요란이 발생해서 태풍으로 빠르게 발전한다라고 하면 태풍 찬투의 앞으로의 경로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예측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보통은 72시간 내 경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850 헥토파스칼, 고도 1500m 정도, 그러니까 노고단 정도의 위치에서 태풍을 바라보고 있어요. 상당히 강력한 태풍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00 헥토파스칼, 3000m 고도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보고 있는 태풍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태풍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편서풍을 타고서 올라오기 때문에 북동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근처에 고기압이 발달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열대성 저기압에서 태풍으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압과의 세력에 의해서 태풍이 상당히 많은 예측 불허한 상황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일본 기상청과 미 해양기지국의 슈퍼컴퓨터 GPV 예측 모델이고 대만을 관통하면서 중국 상해 부근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일본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태풍은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내륙 전체가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만약 이대로 된다라고 하면 큐슈부터 일본 전체가 이 태풍의 영향권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유럽 중기청에서 보고 있는 14호 태풍 찬투의 모습입니다. 현재 필리핀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편서풍을 타고 올라가면서 대만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10일간의 예측 모델은 GPV 예측 모델과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만 이후의 상황은 아직까지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전일보다는 강등되었지만 상당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태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태풍의 이동 경로고요. 태풍의 예상 이동 경로는 대만을 강타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4등급에서
점차 좀 약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상하이 쪽에 올라올 경우에는 열대 폭풍 정도로 약화될 것이다라고 GFS 미국 기상청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을 향해 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대만에 위치하는 2, 3일 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기상 상황을 보겠습니다. 9월 10일 6시 현재고요. 대한민국 동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가을 날씨다라고 볼 수 있고요. 11일 9시 역시도 고기압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으면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봅니다. 12일 9시 역시도 비슷한 날씨고요. 13일의 경우에는 이제 태풍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이 어디로 향할지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대한민국 날씨가 바뀔 것으로 예측됩니다. 10일은 중국에서부터 오는 구름이 남부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요. 9월 11일 9시에서 21시 상황은 내일은 상당히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는 비가 오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9월 12일 역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맑은 날씨가 되고요. 9월 3일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요. 9월 14일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태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날씨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이 태풍이 다음 주에는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대만을 지나면서 소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요. 내지는 일본 쪽을 향해 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9월 13일, 14일, 15일 이때의 날씨는 상당히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태풍만 아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곡식을 수확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제14호 태풍 찬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할 것이다, 일본을 향할 것이다 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태풍은 대만에 어느 지역을 관통하고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상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완전히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지난 이후의 상황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대만 서쪽을 향한다라고 하면 태풍은 대한민국으로 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대만을 관통한다라고 해도 관통한 이후에 대한민국 쪽으로 온 태풍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을 중심부로 관통한다라고 했을 땐 그 이후에 세력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올라오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국 남쪽의 해수온이 지금 낮기 때문에 더더욱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만을 비껴서 동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상황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만 동쪽을 향해서 비껴서 올라갈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한민국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